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덕담을 주고받는 때입니다. 요즘 이렇게 인사하시죠? 적게라고 많이 보세요. 너무나 직설적인 덕담. 하지만 이분이 묻는 안부와 이분이 나누는 덕담은 다릅니다. 당신 어디에 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마음의 평안을 빌어요. 나태주, 지금의 안부를 펴내신 나태주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와,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거면서 내가 보고 싶었는데요. 저를 그때 공주문화원 원장으로 계실 네, 때 초대해 주셔서 한번 그때 아주 황당하게 이금희 선생님을 모신 것 같아. 내가 그 아무런 소식이 나왔던 단서나 이런 큐를 드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냥 내놓으세요. 네. 그리고 본래 이제 당신이 사회자인데 오늘은 내가 사회 볼 테니까 맞아요. 한번 사회 좀 당해보세요. 그러셨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 처음 만나는 저를 믿고 그냥 따라주셔서 그 객석이 꽉 찼는데 그게 여름이었어요. 맞아요. 그 기억을 저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하면 저는 사실 선생님이 먼저 떠올라요. 네. 공주는 왕자님이 아니고 나태주입니까? 선생님 이런 농담하면 젊은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썰렁하다 그러죠. 네, 오늘 여기도 좀 썰렁한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오늘 모시게 된 것이 시화집 겸 뭐라 그래요? 주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글쎄요, 뭐 달력, 주력 뭐 성격이 있는 책을 냈어요. 제가 운이 좋습니다. 어쩌다 저런 책도 냈어요. 그러게요. 이런 책을 내신 건 처음이죠? 예, 이런 스타일은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이 날마다 보는 것은 아마 있어요. 저도 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재질이 좋고 좀 더 화려하고 품격이 높은 그런 책으로 한 주에 한 장씩 보는 처음 듣는 그리고 예. 처음 보는 형태의 그런 예. 책 겸 시화집 겸 네. 주력 겸 선물. 저는 선물로 그렇지, 느껴졌거든요. 선물. 이런 걸 펴내신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뭐 그냥 저는요. 그 출판사 에디터들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에디터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에디터들이야말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은 정말 등단하신 지가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53년. 53년째 시를 쓰고 계시는 분인데 요즘 사람들의 감성하고 선생님 시가 맞아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요. 아, 그리고 아이들의 그 마음에서 늘 제 시를 출발시키고 아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아이들의 하소연, 강연 다니다 보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괜찮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괜찮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괜찮음의 존재가 좀 되어주시든지 알려주세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애들의 감수성이라는 건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제가 시를 써서 또 다시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괜찮지 않군요. 절대 괜찮지 않죠.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친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괜찮은데 배경, 환경, 뭐 물질적인 거 다 괜찮은데 마음이 좀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걸어주실까요? 포기하지 말자고 좀 더 가보자고 기다려보자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비가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리는 날도 눈이 그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언젠가는 비가 그치고 언젠가는 눈이 그치니까 그냥 좀 참고 기다려보자. 그러면 비가 지가 떠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서도 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다니까 우리도 조금 비를 그쳐보자. 눈을 좀 참아보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벌써 위로가 되는데요.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멎지 않는 눈은 없다.
조금 기다려보고 버텨보자. 그리고 오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 말이, 이 마음이 강물처럼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생님의 시는, 선생님의 글은, 선생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강물을 이루다 못해 이제 바다가 됐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아직도 시냇물이에요. 아예 무슨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선생님의 글이. 아무리 부자를 이렇게 잘하는, 돈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 걱정,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픈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달래면서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지금은요 자꾸 괜찮냐고 말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기다리거나 쳐다보거나 뭐 그러는 것도 괜찮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하나의 어떤 처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제 선생님의 그 괜찮냐고 또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네, 그 그럼요. 마음이 담긴 책이 바로 나태주 지금의 안부 이 시화집인데요. 여기 보면 특이하게도 선생님의 시뿐 아니라 그림도 들어있더라고요. 어설프죠? 아니 근데 마치 아이들이 그쵸? 아이들이 선생님 그림처럼 아주 그림이 소박하면서 선생님 죄송한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림이. 선생님 어떻게 그림도 귀엽게 그리세요?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외로운 날은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이게 제가 쓴 사는 법이라는 시입니다. 그 사는 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실천 항목이 아주 작습니다. 사는 법, 인생을 사는 법, 살아남는 법, 어떤 방책, 그 길.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리고 그립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고 싶은데 채울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리고 외로운 날은 혼자라는 거거든요. 이 그리운 날, 외로운 날이 마이너예요. 안 좋은 거죠. 결핍이죠. 그때는 그림으로 채우고 음악을 채우고 그리고 또 그리고서도 내가 부족한 날은 너를 생각하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애들이 받아갑니다. 고맙지요. 네. 선생님 그 너에 대해서 제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 너는 누군가요? 첫사랑이에요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그 처음엔 너가 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누군가 잠 못 자게 했던 어떤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50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50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너라고 해서 지칭해 썼는데 이 너가 점점 그 너하고 같이 이렇게 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너는 모든 나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나 한 사람과 모든 너로 돼 있어요. 딱 두 부분이에요. 미안하게도 나 하나고 인류가 50억이면 50분의 1이 나고 나머지는 다 너예요. 근데 진짜로 소중한 것은 난데 이 소중한 나가 잘 살려면 너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너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끝없이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너를 위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말을 함으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끝내는 나중에는 그 많은 너들이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네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많이 끌려다닙니다. 너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네 여기 서울도 올라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이금 구독자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정말. 요즘도 활발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그러시죠? 한번 7월 8월 달에 내가 번아웃이 와서 강연을 다 취소한 적이 있어요. 모든 일정은 12월까지 다 100% 펀에 다 지웠거든요. 근데 지우고 나서 조금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다 찼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해야 됩니다. 너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감정의 서비스맨. 그리고 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러브레터. 그러므로 시인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그러면 내가 지쳐서도 외롭고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으로 가서 좀 기다리자. 어? 우리가 힘들어도 좀 기다리자. 나 힘들게 왔거든? 근데 너 힘들지? 그래도 내가 힘들게 왔으니까 너도 힘들어도 좀 참아봐.
그러면 사람들이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힘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고 미래의 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최후의 날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전 사실 선생님 뵙고 선생님 시를 왜 쓰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을 주셨어요. 러브레터다. 예, 시는 제가 이 사는 일단은 살기 위해 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쓰지만 그 쓴 나의 시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살리는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는 독서의 어떤 자료 무슨 책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위안, 축복, 뭐 휴식 이런 걸 넘어서서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 마음의 약. 이 손가락 이렇게 다치면 반창고 바르고 먹기름 바르고 그런데 마음을 다쳤을 때 도대체 뭘 바를 거냐. 대단한 약은 내가 못 돼요. 근데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먹기름이 되고 싶고 작은 반창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가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쁜 시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52편이 담겨 있는데 요새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떠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너는 여전히 예쁘고 귀엽단다. 이 제목이 근황이에요, 선생님. 근데 정말 이렇게 여전히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너들이 여전히 귀엽고 예쁜가요? 그렇죠. 안 예쁘면은 조금 머리다 세워놓고 귀여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안 예쁠 때가 있어요, 진짜. 아, 그럼요. 예. 그 김수호 선생님 보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산유화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좋고 뭐 서로 뭐 우정을 나누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안 좋으면 저만치 혼자서 나도 저만치 혼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좋아질 때까지 그리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떨어지면 사실은 좀 미움이라든지 좀 불편함이 덜해지죠. 그럼요. 네. 선생님 끝으로 여기서 몇 편의 시를 선생님 목소리로 좀 골라서 읽어주시면 저는 그럴까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바로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죠? 선생님이 골라서 그냥 읽어주시죠. 아니 저는요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끝으로 하면은 마음이 철컥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은데 어떡해. 끝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죠. 네.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걸면 날마다 어디 있냐고 무엇하냐고 누구와 있냐고 또 별일 없냐고 밥은 거르지 않았는지 잠은 설치지 않았는지 묻고 또 묻는다. 하기는 아침에 일어나 햇빛이 부신 걸로 보아 밤사이 별일 없긴 없었는가 보다. 오늘 또 그대는 멀리 있다. 이제 지구 전체가 그대의 몸이고 마음이다.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님이라고 했어요. 미국에 사는 교포인데 2번, 3번 여행을 가서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간 데서 또 여행을 가고 그랬거든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어쩌다 걸으면 그런 것들이 앞에 물은 거예요. 그래서 끝구절 이제 지구 전체가 당신 몸이고 마음이다. 그래서 지구를 안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지구를 안을 때 당신도 안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체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만 안는 게 아니라 나무를 안을 때도 당신을 안는다. 지구를 안는다. 그런 마음으로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내가요 오늘 오다가 시 하나 썼어요. 어머, 네. 네. 옛날에 딸아이가 서울로 선생님 시험 봐서 합격했다. 합격한 것이 좋아서 서울로 그 서류를 내러 간다 하고 본인이 운전을 오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 딸아이가 호사다마지요. 그냥 시골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울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이가 그 관으로 온 거예요. 가까운 일을 하는 업무를 일하는 사람이라서 갔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만 보고 관을 붙잡고서 막 울다가 그냥 관을 그 불구덩이로 그냥 밀어 넣고서
척척 하고서 이제 커튼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우리 기다렸어요. 그거를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딸이 이렇게 가슴 아픈데 엄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장성한 딸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 그 시신 화장장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며 세상에도 없는 자기 어머니 부르며 원망하며 하소연하며 통사정하는 딸아이의 엄마. 그도 실은 엄마의 딸. 딸은 애당초 그런 사람이었고 엄마는 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엄마 어떻게 좀 해줘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손 내밀어 주는 사람. 넘어진 딸아이 일으켜주는 사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이런 엄마가 우리가 다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잘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큰 선물을 받았네요. 이금희 선생님 진짜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좋았어요. 아니 선생님 웃으며 시작했다 이렇게 울리며 가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정말 지금의 안부를 통해 저도 오랜만에 선생님 뵐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삶에 대해 또 엄마 얘기까지 나눌 수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처음 발표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왔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